예, 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아,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도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6월 3일까지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 건가라는 것이 물론 뭐 정치 세력들 간에서 깊이 이제 갈등과 논쟁 속에서 진행되겠지만 국민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야 되는 뭐 궁금한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오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뭐 바깥 한국 외 바깥 세상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이제 이 문제가 있네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 미국이 중국에게 104% 관세를 발효했다라고 그러는 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노컷 뉴스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CBS 컷 뉴스 취재 어, 누구죠? CBS에 이제 그 노컷 뉴스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중국과, 어, 미국이 관세 전략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맞대응에 대해서, 백악관이, 한 50% 정도, 50%가 넘는 어떤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엄포를 놓음으로써 중국이 거기에 굴하지 않았죠. 굴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104%의 관세를 발효했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뭐 거의 전쟁에 가깝습니다. 전쟁에 가깝습니다. 아주 뭐 무기를 들지 않는 그런 전쟁에 불과하냐 그런 전쟁이지만은 지금 중국과 백악관이 그러니까 미국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사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가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잠깐 이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좀 가장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떻게 끝날 건가라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한번 얘기하고 국내 문제로 이제 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백악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104% 관세를 발효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중국의 약점을 봤다. 중국이 여기에 굴복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 봤을 때에는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중국의 약점은 분명하게 드러났고 중국은 굉장한 큰 실수를 하고 있다. 따라서 104%의 관세를 발효했다. 선전포고를 했다. 결국은 중국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또는 협상장으로 나와서 타협을 모색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104%의 관세가 발효된 것이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그랬죠.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관점을 봤을 때는 분명하게 중국은 굉장히 심각한 취약점을 안고 있고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여기 아마 깔려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시점을 어떻게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국내 평론가라는 사람들의 그 말, 평론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국내 뭐 여러 가지 이제 친미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 머지않아서 붕괴되고 그리고 시진핑은 머지않아서 실각할 것이다라고 그러는 뭐 그런 얘기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국은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고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비장한 어떤 무기가 있고 계산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자 이것을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양 오형설로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살펴본다라면은 이렇습니다.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성공할 것인가, 시진핑이 성공할 것인가 이 문제로 이제 시각을 좁혀야 되겠죠, 그죠? 흔히 얘기 시진핑이 곧 실각할 것이다라고 그러는 얘기까지 놔두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얘기가 맞는지 틀렸는지라고 그러는 이 문제가 이제 얘기의 초점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되는데 지금까지의 나의 얘기 중에서 틀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또 나의 얘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얘기를 뭐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내 얘기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시진핑의 이 사주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죠? 여기 옆에는 트럼프의 사주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죠? 트럼프의 사주를 올려놨습니다. 이 트럼프의 사주를 올려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온 트럼프의 사주와는 좀 다를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그 생년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생년월일 시에서 플러스 1을 한 거니까 기미일로 아마 기미일인가 어쨌든 이 기토가 트럼프의 어떤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기토가 분명한 것은 기토가 트럼프의 일간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나는 플러스 1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거듭 얘기했고 이것이 트럼프의 사주가 된다라는 주장을 거듭 했었고 이 사주를 통해서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된다라는 것을 단언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적중해서니까 이 사주가 틀림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시진핑의 사주입니다. 그죠? 시진핑의 사주. 자, 이 둘을 비교해 가지고 한번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거예요. 트럼프의 사주가 요거란 말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사주란 말이죠. 트럼프는 지금 이민 대운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민 대운을 지나가고 있고 이것이 지금 2023년 갑진년 그러니까 79세부터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지금 80세부터 지금 대통령직 2025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갑진년의 어떤 음양 오행의 조화에 의해서 천지 조화, 음양 오행 조화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2, 83, 84세 일까지 4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 모습에서 봤듯이 여기서 지금 화대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오미 남방 화지로. 이 트럼프의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음양 오행을 본다라면은 이게 화의 기운이 좀 상당히 강하죠. 그죠? 이노스로 화국이 걸려 있고 사오미 남방 화지가 걸려 있고 여기에서 대운에서 식신제살의 운이 식신운이 들어와 있어서 당선이 될 수 있었다. 갑진년에 신자진 수국이 되었고 그래서 식신대운에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80세부터 들은 사오미 남방화지가 결코 이 관운이 왕성해서 대권은 잡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기운의 기세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대상 지금 이 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조금 현재 가장 요하는 것은 이 임수가 득세를 해야 되는데 득세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을사년을 보자라면은 뭐 이제 신사 합의되어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낳는 시가 사실한 말이죠. 물 숫자가 있고 또 신사 합이 들어오니까 합이 좀 풀리는 듯하죠. 그죠? 좀 풀리는 듯합니다. 화의 기운이 왕성해집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일이 망가진다든지 자기 뜻한 대로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호랑이를 이 식신제살이라면 여기 지금 식신제살이란 말이죠. 이 사주의 어떤 이 모습은 식신제살격의 모습인데 경금이
이 편관이 편관격에 해당되는 것인데, 연에 이 병화가 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의 몸이 신강하든지 또는 식신이 투출해가지고 이렇게 이 편관을 제압해 줘야 되는데, 이 편관이 왕성하기 때문에 내가 능히 편관을 잘 다루기가 힘들다. 다시 말해서 열사년부터는 화의 기운이, 그러니까 관살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이 들어닥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는 얘기죠. 트럼프에게는. 트럼프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얘기죠. 4년간 내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무신대운에서 83년에 여기에는 이제 무신대운이 들어오니까 화의 기운이 이제 잡히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그 힘을 발휘하는 것보다도 나의 적이 덕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는 한 3년간 굉장히 시련의 시기가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시련의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반면, 자, 시진핑의 사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진핑의 사주를 살펴보면 이렇거든요. 여기 지금, 계사년 무월 정유일 무신시가 되어가지고, 신유술 삼합 합북이 되니까, 지금, 시진핑은 지금,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경술대원으로 진입했단 말이죠. 경술대원으로 진입했으니까 요 사주에서 유에서 여기에 술대원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신율술삼 금국을 이루고 있어. 방국을 이루고 형성한단 말이죠. 요 대원은 73세부터 들어오는 거죠. 73세 맞죠? 3세부터 들어오는 이 금국을 형성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 사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경제에 집중한다. 요즘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사상을 얘기하면서 시진핑 경제 사상 그러면서 이제 이 사상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뭐 차이나 데일리인가 거기에 이제 보니까 시진핑의 경제 사상 그러면서 지금 요즘 뭐 중국에서 시진핑을 향해서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사주상에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이 신유술 방국은 결코 시진핑에게 나쁜 운이 아닙니다. 나쁜 운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쁜 운이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방향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시진핑이 여기서 나오는 거 시진핑이 뭐 실각을 하는가 그런 거 없다라는, 경제에 집중하고 있고 그것이 결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안정된다라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중국의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미국이 바라던 대로 그 방향으로는 아마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되어집니다. 미국이 봤던 중국의 그 약점을 잡았다라는 것은 중국을 잘못 파악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 중국은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그 방향에서 충분하게 자기의 그 계획대로 안정되어져 갈 것입니다. 뭐 그것이 이제 예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금방 뭐 채팅창에 한 분이 지금 채팅을 하셨는데 의견 충분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편협한 이 안경을 끼고 말이죠. 그 어떤 그런 주장은 결코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거듭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얘기가 틀렸는지 맞는지는 현실로서 검증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누구를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로서 검증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얘기가 맞은지 틀린지를 검증할 수 있다는 얘기죠. 흔히 얘기해서 이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곧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나는 줄곧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그 흐름은 견고하다. 중국 망할 것이다 라고 그러는 그 중국 타령으로
이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바로 봄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희망 고문을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04%의 관세 반려라고 그러는 것은 뭐 어떤 희망 고문하는 그분들에게는 중국 망할 거라고 그러는 부분에서는 드디어 이제 미국이 중국을 잡는구나 얘기하지만은 올해 말 그러니까 2025년 연말에 가서 트럼프의 1년간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을 한번 평가해 보시라는 얘기죠.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트럼프의 뜻대로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낼 겁니다. 그죠?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그죠? 우크라이나 문제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 요거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죠. 우크라이나 파병 이제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게가 왜냐면은 이건 이제 더 파병 무기 지원 북 28조 경제 효과 이렇게 나왔는데 6년치 식량 맘먹어 어떻든 뭐 북러의 어떤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떻든 북한이 상당한 어떤 이익을 얻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건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올해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을 미완성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번에도 내 방송에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이 말이죠. 젤렌스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푸틴은 곧 사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푸틴이 타고 다니는 그 차가 몇 억짜리, 6억짜리라고 그랬나요? 그것이 폭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푸틴 암살 뭐 어떤 시도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푸틴의 운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다. 푸틴이. 그건 뭔가 푸틴을 칭찬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젤렌스키는 굉장히 대세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 이런 것을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고. 그런데 나는 올해쯤 전쟁이 끝나기를 기대해서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올해 전쟁은 완성될 것 같지는 않네요.